자, 이제 메일 정리 노트 9회차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메일 정리 노트는요, 지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반드시 한 번 더 보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로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지문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문도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함께 보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선 수업 시간에도 계속 해드렸던 노래 기억하셔야 돼요. 손이 가요 손이가 할인연금 수지법의 순내지 어림셈법의 승수법과 수익률법 있죠. 그런데 승수법과 수익률법은요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이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죠. 왜요 쌤? 물어보신다면은 순소득 승수 하나만 가지고 오죠. 순소득 승수는요 뭐에 대한 뭐예요? 순영업 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역수관계에 있는 게 뭐예요? 종합자본 환원율인데, 종합자본 환원율은요 요 순영업 소득과 총 투자액을 뒤집은 게 역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 투자액에 대한 어떤 거예요? 순영업 소득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승수가 붙어 있는 요게 승수법이고, 종합자본 환원율이 뭐예요? 이게 수익률법이라고. 수익률법이라고. 그래서 승수법과 수익률법은요 서로 어떤 관계? 제가 늘 써드리죠. 역수관계이다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수익률법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이게 승수법을 통해서 수익률법을 풀어낼 수가 있는 키워드가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역수관계입니다. 자, 2번입니다. 채무불 이행률은요. 나왔죠? 그러면 대한이 나왔으니까는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로 가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 이행률은요. 영업 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제가 채무불 이행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무불 이행률은요 돈 나가는 거 2개, 지출하는 거 2개, 영업 경비 하나, 부채 서비스액, 여러분들이 돈 빌린 거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 하나 나가는 거고, 채무불 이행률이 2개니까는 이걸 그대로 돌리셔서 소득인데 어떤 소득? 유효 총소득. 이렇게 하면 U자 모양이잖아.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 대한 채무불 이행률이라고. 2가지가 뭔데?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게 뭔데? 채무불 이행률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채무불 이행률은요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다 라고 정리하시고요. 제가 총소득이 총자산 회전율과 영업경비 비율에서 나오지만 유효 총소득이라고 콕 집어서 나오는 것은요 어디밖에 없다? 채무불 이행률밖에 없다라고 반드시 요거 유효 총소득이라고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괜시리 여러분 채무불 이행률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불 이행률은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분자 위로 올라가고 이걸 그대로 돌려서 총소득인데 가능 총소득 아니고 무슨 총소득? 유효 총소득. 반드시 유효 총소득 와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채무불 이행률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순영업 소득에서 세전 현금 흐름을 차감하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순영업 소득에서 세전 현금 흐름을 차감하면요 구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은 제가 꼭 외워달라는 거, 암기해달라는 거 뭐 있었어요? 동의어, 원리금, 상환액 또는 저당 지불액. 그리고 요건 아시죠? 원금 더하기 이자를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만 지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이라고도 지문에 나오고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나오고 나중에는 원금 더하기 이자가 부채 서비스액이다 라고도 나옵니다. 어디서요? 계산 문제에서는 특히나 더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정답이고요. 4번입니다.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 소득에서 무엇을 뺀 소득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무엇을 뺐을까요? 역시 위에 있죠? 부채 서비스액을 뺀 소득이다. 제가 3번과 4번 두 번 연속한 이유가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지문에 굉장히 잘 등장하고 다양한 각도로 부채 서비스액을 볼 줄 아셔야 돼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영업 소득세를 뺀 거죠. 제가 소득세라는 거에 힘을 준 이유가 있죠. 여기에 영업 경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서 순영업 소득 구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전 현금은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거고, 세후 현금 흐름은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 소득세를 뺀 것이죠. 그렇게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볼게요. 5번입니다. 순형가법, 내부 수익률법, 형가회수기간법은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순, 내, 시, 형가회수 기억하시되 순형가법에 붙어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뭐 있었어요? 연, 평균, 순형가법 또 하나 추가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왔는데 혹시나 연평균 순형가법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평균 순형가법 역시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죠. 왜요? 얘네들은 할인현금 수지, 즉 DCF법에 들어가는 거니까는 당연히 미래의 현금 유입을 현재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 시간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 미래에 있는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순형가법은요. 무엇보다 크고 수익성 지수는 어떨 때보다 클 때 투자 가치가 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투자 가치가 있는 7가지 다 정리해 드렸어요. 앞선 시간에.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요. 뺀 값이니까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요. 나눈 값이다 보니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쌤, 뺀 값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뺀 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투자가 될 거고요. 수익성 지수는요. 당연히 유출에 대한 유입이니까 이게 역시 1보다 커야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겠죠. 1보다 크다는 말은 유입이 더 많다는 이야기일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형가법은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법은 1보다 클 때 투자 가치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내부 수익률법이란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자, 내부 수익률법 나왔어요. 내부 수익률법 나왔어요. 위에서는 순현가 나오고 수익성 지수법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내부 수익률법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요.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어떻게 같게 만드는 거니까요. 순현가를 뭘로? 역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뭘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입에서 유출을 뺐을 때 0이 되면은 같겠죠. 그리고 유입에서 유출을 서로 같게 만들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에 대한 정의는 서로 같게 만든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요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지문에서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순현가를 1로, 수익성 지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틀린 지문이에요. 순현가는 0, 지수는 1, 순영, 지수
1. 아시겠죠? 순영, 지수 1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8번입니다. 대부 비율 나왔습니다. 대부 비율은요, 대한이란 말이 나왔으니까는 앞에 있는 빈칸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분모로 와야 되겠지. 앞에 있는 빈칸이 어디로? 분모로 오는 거지. 왜? 대한으로 읽으면은 앞에 있는 빈칸이 분모로 오고 위에 것이 부채로 올라오는데, 대부 비율은요,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가치이고,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의 가치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내 돈과 남의 돈을 더한 값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총 투자액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내 돈, 남 돈 더한 게 부동산의 가치. 가치는요, 총 투자액인 거지. 그래서 대부 비율은요, 뭐예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뭐의 비율? 부채의 비율이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부채 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만 써야 되죠? 내 돈만 써야 되지. 그쵸? 왜요? 요게 지분이니까. 아까 제가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정의 드리면서, 대부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부채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탁 떼서 가져오시면 요게 지분분의 부채가 되면서 요게 뭐가 된다고? 대부 비율이 아니라 부채 비율이 된다는 것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구하기가 쉽죠? 왜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할인율 또는요, 재투자율로서 쓰는 것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뭐 쓴다고요? 내부 수익률 쓴다고. 즉, 기대 수익률 쓴다고. 자기네들이 예상한 거 쓴다고. 그런데 10번과 함께 같이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재투자율 나왔어요. 똑같아요. 이게 뭔데요? 할인율과 재투자율 쓸 때는 뭔데? 이제는 순현재 가치법 나왔잖아. 순현재 가치법에서는요, 뭐 써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뭐 쓴다고요? 내부 수익률법을 쓴다고. 9번과 10번을 같이 정리해 두셔야 덜 헷갈려요. 지문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지. 할인율이든 재투자율이든 내부는요, 내부 쓰는 거고, 할인율이든 재투자율이든 순현가는요, 뭐 쓴다고요? 요구 수익률 쓴다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투자율이 됐건 할인율이 됐건 순현가법은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을 씁니다. 자, 그리고 11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 요거 되게 중요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순, 내, 지 나왔고요. 해수기간법인데 해수기간법이 단순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현가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회수기간법이라고도 나오는 경우도 있죠.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 이 중에 한 가지밖에 없죠. 뭐요? 현가. 쌤, 현가가 뭔데요? 현재 가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시간 가치를 고려하려면 현재 가치로 회수하는 기간법을 쓰는 것이 뭘 한다고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요, 순현가,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현가, 회수기간법,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순현가법에서 나온 거 연평균, 순현가까지 정리해 두시면 완벽하겠네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순내지, 현가, 회수기간법, 연평균, 순현가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종합자본환원율은 역수래요. 뭐의 역수예요? 승수 나왔으니까 얘는 승수의 역수니까 종합자본환원율은요 당연히 수익률법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지분배당률이 나왔으니까는 떠올라야 될 게 뭐죠? 세전이겠죠. 제가 지분은 당연히 세전이 떠올라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역수관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아까 순종 말씀드렸었죠. 조선의 마지막 임금님 순종,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요 뭐예요? 종합 자본 환원율이다. 순소, 승수의 공식은요 순영업 소득에 대한 총 투자이익인 거고 종합자본 환원율에 대한 공식은요 역수관계니까는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인 거 기억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언급해드리고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율은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이며 그리고 지분배당률 나왔죠. 지분배당률 나왔죠. 요 지분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총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그쵸? 일단은 나오면 안 되고 언제나 지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분배당률의 역수는요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도 돼요. 수지의 승수의 역수가 되겠네요. 그게 지분배당률이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요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지분 투자액인 거고 지분 배당률은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위에 세전 현금 수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분 배당률은요 세전 현금 수지의 역수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역수관계와 투자론에서 나오는 정의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들은 그 이론들 잘 정리해 두셨다가 나중에 혹시 투자론에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계산 문제들을 피하고도 여러분들이 학계론에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제가 꼭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투자론 계산 문제도 저와 함께 하시면 풀 수 있겠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